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항상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10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세월호 가족들 곁에서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0년 동안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독하게도 세월호를 지우려 했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늘 노란 리본을 가슴에 안고 달고 전혀 굴하지 않으며 끝내 불의한 자들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짐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함께 손잡고 끝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일상을 책임지며 10년을 이어가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참사 11년이 되는 2025년은 가족들의 염원이자 우리 아이들이 안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이 진행되는 해입니다. 오는 2025년 2월 13일 오후 4시 16분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10년 동안 간절히 바랬던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올해 25년에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많이 기다렸던 4.16 생명안전공원이 잘 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생명안전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2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16분 안산 하랑유원진의 산업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곡으로 정교조 전국노래패 연합회의 우리는 가지요 라는 노래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연합뉴스 2월 3일 기사 무한참사 음모론 유튜버 세월호 때도 계단 퍼뜨려 징역형 김재홍 기자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추적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유튜버 A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유머를 퍼뜨려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나 올렸다. A씨는 해경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한항공의 제주항공 참사가 추적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지만 A씨는 불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출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한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에 사실 유무를 판단을 하지도 않고 인기를 위해서 마구 쏟아내는 미디어들을 순환해서 들으려면 미디어 리터 러시가 필요합니다. 저희 단원 FM 연구팀에서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도 진행 중에 있으니 초중고 선생님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에 우리 또 든든한 4.16 약속연대, 국민약속연대, 약속국민연대 네, 4.16연대 김선호 사무처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었나요? 네, 그동안 단원 FM에서 안 불러주셔갖고 너무 적적하고 심심했던 찰나에 네. 마침 이렇게 불러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4.16연대가 정기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월이니까 아마 우리 가족협의회도 총회 준비를 하시지 싶은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총회를 준비하면 총회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면 이제 24년에 대한 평가부터 또 이제 올해는 우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또 책임을 묻기 위한 또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계획들을 세워야 되니까 좀 그렇게 이제 바쁘게 지내던 찰나에 네. 또 때마침 윤석열 네. 씨가 또 이제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맞습니다. 지금은 또 토요일마다 겁나게 이게 바쁘게. 광장에 나가서 지금은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네. 선우차장님도 다 쉬었나요? 네, 저는 모처럼 만에. 모처럼 만에 고향인 대구에서 네. 몸도 충전하고 아. 마음도 충전하고 올라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지금 말씀에서도 토요일마다 어쨌든 윤석열이가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네, 저희가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네, 이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 집회 때 저희가 또 주먹밥 나눔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그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그 이제 윤석열 즉각 탄핵, 또 즉각 퇴진, 또 범시민 대행진이 지금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서 9차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광장에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4.16 시민들이
이 광장을 지키는 청소년, 청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주먹밥과 간식 나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저희가 윤석열 내란을 일으키고 딱 1차 때부터는 준비를 못 했는데 2차 때부터 주먹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주먹밥 제안은 그 4.16 약속 지킴이 도봉 모임에서 우리가 뭐라도 좀 같이 광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 논의를 하던 와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러면 주먹밥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툭 던져졌었는데 모두가 주먹밥 그거 좋다. 왜냐하면 이제 5.18 때 80년 5.18 때 이 대동 정신을 이제 직접 표현했던 게 이제 주먹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주먹밥 나눔을 하자 이렇게 좀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런데 이게 주먹밥이 처음에는 안에 속이 되게 부실했어요. 네. 처음에는 김치 다진 거 정도만 네. 넣고 했는데 지금은 김치에다가 네. 햄에다가 멸치에다가 견과류까지 그리고 또 비건용 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재정이 저희들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 재정을 마련하자라고 모금을 이제 12월 중순부터 딱 올렸는데 약 48시간 만에 3천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진짜 목돈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선뜻 내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41,600원, 또 4,160원, 이렇게 이제 4.16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뜻 모금을 내주시는 분들을 이제 또 직접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하고, 이 들어온 모금이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매주 주말마다 광장에 나가서 나눔을 하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먹밥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먹밥은 지금은 주로 이런 루틴으로 움직입니다. 목금에는 재료를 주문해서 재료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도봉에서 진행할 때는 공유 주방을 빌려서 이제 도봉에 그 4.16 약속 지킴이 한 20여 분이 넘게 함께 이제 참석해 주셔갖고 만들고 있고 또 이제 4.16 연대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시민 자원활동가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시민 자원활동가 신청 폼을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올렸더니 1시간 만에 거의 70명씩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2월까지는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순번이. 그래서 이거는 대기 번호를 뽑아야 될 만큼. 그리고 이제 사실 광장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이 4월 16일이다 보니까 오후 4시 16분에 나눔을 하는데 사실 20분도 되지 않아서 하루에 만든 수량이 약 1,500개 이상인데 그 주먹밥이 그냥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듣기로는 또 해외에서도 또 모금을 해주셨죠. 네네. 정말. 그렇죠. 해외에 미국에 계시는 또 우리 해외 동포들이 또 미국에도 자체 그 모금 계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간식비 또 주먹밥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이랬더니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만 해도 1,700만 원이 넘게 함께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그 외에도 처장님 고향 대구에서도 떡을 나눔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떡을 나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했는데 모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전국 곳곳에서 또 우리 4.16 시민들이 윤석열 태진 광장에 나가서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4.16 주먹밥 나눔, 간식 나눔을 지역에서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또 가족들의 제안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가족들의 그 얘기를 지역마다 전달했더니 지금 이제 광주, 또 대전, 천안, 그리고 이제 대구, 또 이제 부산 이런 곳곳에서 함께 주말마다 이 주먹밥 나눔 대신에 이제 간식 나눔, 떡 나눔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특히 이 백설기 나눔을 하는데 백설기에다가 노란 리본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엔 주먹밥이 아니라 떡으로. 그렇죠. 세종에서도 하고 있죠. 했죠. 네, 맞습니다. 세종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군요. 네. 네.
네, 또 이렇게 간식 나눔은 또 우리 가협에서도 네.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나눔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은정 엄마 초코파이를 왜 나눔하게 되었는지 또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네. 남태령 한담록을 거치면서 우리 세월호 이태원 세대가 또 이렇게 또 사회 주역으로 나선 것을 확인하는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초코파이 나눔하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관객들이 20대, 30대 좀 청소년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관계로 초코파이하고 주먹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호 세대 아이들이 20대, 30대 아이들이라다 보니까 거의 다 세월호 그 세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때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암 같은데, 한남동 같은데 가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보면은 많은 그 젊은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아이들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갈 때마다 너무 뜻깊고,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덕분에 이런 20대, 30대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보면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 아이들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많은 그 따뜻함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은 어때요? 네. 네. 저희가 어쨌든 간식 나눔으로 초코파이를 하는데 초코파이를 또 여기저기서 너무 또 많이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받아갔는데 이제는 또 초코파이가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다른 걸로 네. 뭐 바꾼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양갱이로? 아니 근데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나눔도 많이 하고 굉장히 우리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수는 보수를 받고 나와서 데모를 하지만 우리 진보는 돈을 내고 나와서 우리는 이제 퇴진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보면서 저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 또 대통령 탄핵 파면을 외치는 쪽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그 극우적인 성향을 저걸 어떻게 저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바꿔나가야 되지?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 근본적인 저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것을 싹을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죠.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도 저도 이 광장에 이제 이렇게 나가보니 은정 어머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남태령, 한남동 이런 이제 광장을 거치면서 다들 하시는 얘기가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앞서갔기에 결국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세월호 세대, 이태원 세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진짜 내란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이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그죠? 이런 이제 전국에서 결국은 이 새로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이제 그러한 이제 뭡니까 응원봉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정신으로 저는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윤희 어머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 다시 정의가 설 줄 알았는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저분들은 저 사람들은 진짜 이거조차도 완전히 거짓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욱더 지금이 이게 진실의 힘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다고. 그렇죠. 네, 진실은 꼭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처장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처장님이 직접. 신청곡은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네, 듣고 오겠습니다.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세월호 뉴스 브리핑에서 함께 나누었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대통령 기록물 지정한 것에 대한 대법원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선우 사무처장님이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번 다른 FM 방송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대법 판결을 이제 기사가 난 걸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좀 이게 되게 중요한 판결이라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겠다. 쉽게 해주세요.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 판결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일단은 과정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죠.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이 도대체 뭐 했냐, 그리고 특히나 배가 침몰을 시작하고부터 중대본에 나타날 때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뭐 했냐. 이게 이제 사실 사람들의 궁금증이었고, 또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그러면 대통령이 그 시간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국가 책임을 묻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근데, 박근혜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때 이제, 뭐 했는지 소상히 밝혀라. 근데 이제, 박근혜가 결국은 이게 헌정 유린으로 이제 탄핵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같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뭐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본으로 출발했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행적은 이제 그 탄핵 와중에 이제 밝혀졌죠. 근데 물론 이제 박근혜의 그 이제 탄핵의 주요한 사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인용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데 박근혜가 이제 탄핵될 때 그때 이제 권한대행이 황교안이었죠. 국무총리. 근데 황교안이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행적을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립니다. 네. 지정해 버리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순간 이게 법원 판결이 있거나 형사적 수사 요건에 대한 영장으로 이제 영장이 없으면 기록물을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물법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송기호 변호사가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그날 있었던 대통령 7시간을 그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내게 돼요. 네. 근데 이미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던 거에 대해서 이제 내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017년에 기록물이 지정됐으니까 그 뒤에 송기호 변호사가 냈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 판결에서는 송기호 변호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있으니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신청한 거는 별도의 그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심사해야지 무조건 비공개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제 1심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2심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으면 끝이야. 정보공개법이 있더라도 볼 수 없어라고 하는 게 2심 또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게 된 상황에서 네. 대법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였죠. 그래서 17년에 이 재판을 시작했는데 25년 일어나 놨으니까 거의 이제 7, 8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대법에서는 1심과 같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그 정보 공개라는 거는 원래 완전히 군사적이거나 진짜 비공개가 아닌 상황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정보 공개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정된 기록물이 진짜 비공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애초에 너가 법원 판단도 묻기 전에 그렇게 비공개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과정이 이제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기환송이 되었으니까 대법원에서 일단은 이제 2심으로 갔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두 못 보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건건별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다 전체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다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2심에서는 다시 이거를 자기네가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법원 재판을 해서. 그렇죠. 그 2심에서 똑같이 그대로 또 2심 처음에 했던 2심 판결을 그대로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1심과 2심은 진짜 이 증거를 가지고 막 이걸 다툼을 하는 거고 대법원은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 해석을 하는데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서 이런 거는 무조건 비공개하는 거는 틀렸어라고 그렇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네. 대법원의 판단을 이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은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뭔가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아. 파기환송심에서는 아마 대법 판결이 그대로 인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대법원으로 와서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되는. 그럼 그렇게 다시 되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게 법원에 법원의 마음. 아직 일정에 어디 따라서 뭐 일정이 잘 되는 거죠, 펴지지 뭐.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네. 그럼 또 그렇죠. 기다려야 네.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대법 판결이라는 어. 걸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얻어낸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빨리 해달라고 우리가 막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또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후에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들이 이제 어쨌든 공개되고 네. 볼 수 있고 이러면 또 우리가 그동안 막혔던 뭐 대통령 기록물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다른 이 증거물이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요? 저희 진상규명하는 과정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그러면 이것을 계속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월호 참사 관련된 자료 공개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사실은 11년이 이제 지났고 지난 10년 동안 국가의 독립적인 조사도 3번 진행됐었고 물론 이제 정부의 검찰이나 국회나 감사원의 이제 그런 이제 조사도 이제 함께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 그런 독립적인 조사 기구들조차도 세월호 참사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보지는 못했어요. 특히 이제 대통령 기록물 또 이제 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자료들. 자료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사실은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거나 군사 기밀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개를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상 규명이라는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지 그렇죠. 이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고 당일에 과연 국가는 어떻게 대응했고 또 이후에 왜 이 진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섰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속속들이 밝히려고 하면 그렇게 비공개된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자료들이 무조건 이제 공개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록물 공개를 외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번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을 봉인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기록물을 우리가 이제 송기호 변호사처럼 똑같이 청구를 하는 운동부터 지금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 정보 공개 이제 정보를 공개해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다음날 대통령은 어떻게 이제 지시를 내렸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세월호 가족들 이름으로 또 이제 4.16 연대 이름으로 청구했다면 이제는 이걸 좀 국민 뭡니까 이 청구인단 까지도 모집해서 함께 이제 국민운동으로 정보공개운동을 좀 이제 펼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특히나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게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거라고 믿는데 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또 그 고난대행이 윤석열이 내란과 비상계엄을 일으켰을 때의 대통령 기록물을 똑같이 봉인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모든 것들을 지정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정보 공개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는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지금부터 저는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네. 정말 빨리 대통령 그 기록물이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조급해요. 정말 저희들 막.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이게 시민들이 뭐 10년 동안 가면 그만큼 많이 조사했는데 그 도대체 뭘 밝혔냐, 아무것도 된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또 이제 세월호 가족들도 그게 되게 답변하시기에도 막막하신데 사실은 그 조사 과정이 이제 온전한 모든 과정을 밟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기록에 대한 접근조차도 제한이 있었고 그렇죠. 또 지금도 보면 여전히 그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피해자들과 4.16 연대가 또 시민들이 불법 사찰한 정보를 내놔라.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죠. 네. 그랬더니 국정원의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분명히 확인이 된 사안인데도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은 확인된 증거조차도 자료조차도 없다고 거지. 지금 이제 발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어떡하면 좋아. 이게 자꾸 우리나라는 억울한 그런 국민들이 자꾸 나오는데 자꾸 국가에서는 이런 모든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픈할 때 오픈 멘트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16분에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공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2월 13일 준비하는 거는 우리가 착공식입니다. 네. 보통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인 삽을 뜨기에 앞서서 자, 이제 모든 업체의 계약이 끝났어. 자, 이제는 이 공사를 이제 뭡니까? 주관하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직접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는 착공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착공식을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제발 착공식이라도 하자 그래야지만 우리 공원이 이제 곧 이제 완공되어지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 많이 기다리셨고 그래서 이제 2월 13일로 좀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고 하면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이게 관에서 수주하는 공사는 겨울철에 공사를 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안전사고 위험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에 이제 삽을 뜰 것으로 생각하니까 공사가 시작되니까 시기. 예. 오히려 2월에 한번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착공식을 해보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아와야 되는 공간이니까 직접 그 세월호 세대 또래들이 준비하는 공연도 함께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안에 보면 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이 착공식에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따뜻한 저녁 식사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식사를 못하고 가시는 시민들이 계실까봐 또 따뜻한 떡까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2월 13일 날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 옆에 산업역사박물관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16 생명안전공원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과정과 착공식 이후 진행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네, 사실은 이 공원에 대한 얘기는 이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아주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4.16 생명안전공원은 갑작스럽게 지어지는 공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두 가지 법을 만듭니다. 하나는 이제 진상규명특별법,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또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담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지원 특별법을 25년도 1월에 만들게 됩니다. 그 특별법 안에 저희가 기억과 추모를 위해서 시설을 짓고 그것을 공원으로 이제 만들도록 그게 법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국가가 사실은 잘못이 있고 경기도의 그때 남경길 도지사가 오히려 이제 이런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공원을 지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진상규명하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그죠? 항상 이랬을 때인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권 또 시민들 또 이러한 이제 책임 있는 또 여기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추모공원을 명시하고 법을 만들었죠. 그러고는 이제 3년이 지나고 2018년에 이제 안산시가 결국 이 화랑유원지로 이제 장소를 선정하게 되고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8년 2월입니다. 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부에 넘겨놨는데 또 정부가 그걸 또 발빠르게 한 게 아니라 또 1년이 지나고 2019년도 2월에 이제는 정부가 그러면 화랑유원지에다가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라고 확정하게 됩니다. 또 그게 1년이 또 걸려버렸죠. 그 사이에 또 이제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이 공원이 진짜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니까 시민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적을 합니다. 생명안전공원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의미도 찾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제 설계 공모
네. 또 막 우리끼리 네, 해보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붐도 일으키는 노력들을 했었고 결국 21년도에는 이제 국제 설계를 네. 공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최종 당선작을 네. 이제 선정하고 근데 또 그때부터 또 난항이 또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15년도에 법 만들고 네. 18년도에 안산시가 확정하고 네. 19년도가 또 이제 정부가 확정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에 결국은 삽을 못 떴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데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공사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뤄져 왔던 공사니까 인건비는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네. 이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500억 미만의 공사에서 500억 이상으로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또다시 정부가 이제 또 규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규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결국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또 이 기획재정부가 움직이고 해서 이제 결국은 또 하나의 이제 그 KDI에서 이제 적정성에 대한 또 검토 이미 다 적정하다고 났는데 또 했어. 또 적정성 검토를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1년이 이제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이제 작년에 그 정식으로 그게 통과가 되고 이제 뭡니까 이게 그 나라 장터에 네. 결국은 이제 용역을 올리게 되고 네. 결국 이제 업체 계약까지. 근데 네. 또 아직도 갈 길이 네. 멀죠. 네. 왜냐하면 삽을 뜨더라도 사실 완공까지는 2년이 2년. 걸리고 네. 또 네. 들어가기까지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공원을 착공식과 또 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특히나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이 우리 피해자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또 이제 어떤 공간이 되면 좋겠는지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추모하고 기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중요하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적 참사인 이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서 이곳은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꼭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화랑유원지라는 큰 그 공원을 시민들이 엄청나게 찾잖아요. 주말에도 그렇고 가족 단위로 도시락 싸고 갖고 나와서 텐트 치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런 소풍 나오듯이 나오는 이런 공간이면서 거기와 맞춰서 우리 생명안전공원도 그 바로 인근이니까 바로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매일 거기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또 이런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거기에서 또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는 이러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안전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간에서 네,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정이 어머님 어떠세요? 네,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생명안전공원이 또 우리 안산 도심 한가운데 생기는 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안전공원은 모든 우리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네.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이런 참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참사가 참 아프구나. 이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 부모들이 정말 10년이 넘게 왜 이 공원을 왜 여기다가 왜 도심 한가운데다 지고 싶은지 그게 정말 그 뜻이 다 거기에 담긴 그런 공원이 지어지기를 그런 바람이에요. 네. 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 기억 공간 추모 공원을 이제 우리 옆에 두는 게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자연스러운 또 이제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아주 이제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네. 조금 보태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제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이 4.16 생명안전공원이 지어지면 우리 이제 어린 세대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또 청년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 광장에 나가보면 2030 또 젊은 청년들을 오히려 이제 많이 만나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더욱더 뭉클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나에게 가장 밝은 빛인 응원봉을 들고 이제 움직이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세대들의 노력을 볼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이제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밝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의 희생된 아이들의 이제 같은 또래들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드는 생각은 또 어떤지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젊은 청년들을 볼 때면 정말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는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내 생각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뭐 우리가 그 전에도 지금도 막 이렇게 뭐 혐오나 또는 누구한테 좀 잘못된 걸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막 윽박지르는 거에 반발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른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된다는 이런 세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혼나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라의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에 정당하게 목소리 내는데 거에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깃발을 들고 나오잖아요. 각자의 네, 깃발.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깃발 들어봤자 민주노총 깃발, 노동자 깃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무슨 진짜 고양이 연합회 네. 다양하게 그런 생각들 기발한 생각들로 이렇게 싸운다는 게 나는 너무 되게 힘을 받고 있어요. 저는. 네. 네. 우리 광장에 오셔갖고 또 힘을 받고 간다. 네. 네. 맞아요. 광장에 가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다고 할까? 정말 우리 그 젊은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초코파이 1000개하고 우리 그 주먹밥 1500개를 하는데 금방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 금방 소진된다는 게 더 많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각자 하나씩 다 나눠주고 싶은데 정말 못 받는 아이 없이 다 각자 다 나눠주고 싶은데 부족해서 그게 아쉬운 게 되게 많고요. 다 각자 하나씩 다 나눠주고 싶은데 그게 부족해서 아쉽고 또 거기 가면은 좀 우리 아이들의 젊은 세대들이 아직 정말 우리 때하고 많이 틀리구나.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하고 지금 세대 부모님들이 많이 틀리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때는 우리 아이들은 니네들은 그냥 편하게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막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래도 20대 30대는 아직도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는 그 부모님들 마음도 저도 이해가 가는 처지잖아요. 부모고 거기는 또 우리 아이들이고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엄마의 마음, 아이의 마음이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장됐구나. 우리 아이들, 세월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또 자기들의
그 뭐라 그래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광장에 나와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워가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도 많이 나가면 많이 배우고 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많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 광경이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토요일마다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많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뭉클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선우 처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이게 8년 전 얘기를 좀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때 이제 탄핵 때 사실은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 탄핵 전국의 가장 중심에서 활동을 하시고 결국 박근혜를 우리가 파면시켰는데 이제 그때의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박근혜 하나 바뀐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진 않는구나. 이런 거 이제 되게 이제 뼈저리게 더욱더 느끼게 되죠. 이제 이거는 제2의 박근혜보다 더한 이제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렇죠. 이런 이제 윤석열이 나타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었고 결국은 이제 이 자리를 결국은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세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세월호를 겪고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이러한 이제 세대들이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나서는 게 보니까 진짜 8년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에서는 우리 광장에 나오는 이 세월호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과연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들을 저는 광장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했지만 사실은 부족했었고 또 이제 이 윤석열 파면으로만 그치게 되면 저는 또다시 우리 사회는 과거로 또 회귀할 거다 이런 좀 이제 두려움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는 파면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또 세월호 세대와 이태원 세대와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 건지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광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희가 이 시대까지 이 전국을 이렇게 만든 거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못했다는 거죠. 헌법 개헌에도 그렇죠.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군수 통지 군 저기까지 다 통수권까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이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이게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처럼 자기가 독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는 좀 박근혜 때처럼 이거를 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쨌든 개헌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어쨌든 개헌들이 박정희, 전두환 자기네 입맛에 맞는 대로 개헌을 해버려서 이번에도 개헌 얘기 나올 때 개헌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근데 이 개헌을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이 참여. 그렇죠. 하는 국민이 막아냈죠. 그러니까 자기네 정치하는 몇몇이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이걸 개헌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사회 개혁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세월호 때는 젊은 20대 30대들이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서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서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렇죠. 끝까지 정말 해야 되는데 또 그대로 그냥 정권만 넘겨주는 꼴이 되면 맞습니다. 아니요. 특히나 해야죠. 이제 저는 이번 탄핵 때 되게 놀랐던 게 이게 국민에게 여전히 총부리를 들어대는 이게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반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이 하루아침에 이 총칼 앞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막 두려움이 막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윤희 어머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는 특히나 생명과 안전이 강조되는 특히 이제 또 재난 참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생명과 안전이 강조되는 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좀 급선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 문제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 해주신 선 소장님 정말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해보시니까 소감.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 불러주셔갖고 적적했는데 또 이렇게 한번 출연하고 나면 또 이 네. 힘으로 네. 또 계속 열심히 토요일마다 네.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과 함께 광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네. 또 달빛 걷기도 또 진행하기로 했죠. 네. 네. 별빛 걷기. 별빛 걷기. 이제 달빛 걷기 할까요? 달빛 걷기 그만하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네. 2월 13일 생명안전공원 시민착공식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사진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을